영국에 못 하나가 없어서, 이게 영어로 하면 for want of a nail, the shoe was lost, 뭐 이러고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그 구전 민요입니다. 라임인데 좀 해석을 하면 못 하나가 없어서 말의 편자가 망가졌고, 이로 인해서 기사가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전투에 졌고, 결국은 기사가 져서 성을 잃고 나라가 패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문제가 예기치 않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내부 통제 문제에 아주 잘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삼성증권 차고 배당 사고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 직원의 사소한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간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당국 주도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주도하는 개선 방안은 해당 사건 사고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 분야에 정통하신 외부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 TF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TF는 금융기관 내부 통제의 현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준법 감시인 및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 TF의 고동원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부 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둘째, 내부 통제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 조직을 강화하며, 셋째, 내부 통제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넷째, 내부 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향후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 시 우수회사는 검사 주기를 완화하거나 검사를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하는 등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시되는 혁신 방안의 목적은 결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 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 통제를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 방안의 최종 성패가 이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혁신 방안의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족을 보시면 사실 이제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게 인터널 컨트롤인데, 우리가 이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새로운 지배구조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 내부 통제 또 준법 관시인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관련 법률이 있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배구조에 관련된 내용하고 내부 통제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이 있죠. 사실 이제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런 이제 제도 설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TF가 출범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특히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증권 이 주식 배당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농협은행 뉴욕 지점에 대한 이 제재금 부과 사례 결국 이제 내부 통제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유로 이 페널티를 받게 돼서 이러한 사례들이 좀 더 제도를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TF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한 9차례 회의를 가졌고요. 그래서 그 논의 결과 12일 날 9월 12일 날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국회 의원하고 같이 공동 특별 정책 세미나에서 저희들이 추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게 잘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고서 내용을 작성을 할 때는 그 업계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업계의 각 금융 권역별로 우리가 이제 준법 관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업계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14분의 업계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고 오늘 발표한 내용의 상당 부분도 그런 이제 업계에서 금융기관 내부 통제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느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혁신 방안에 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내용은 이 내부 통제와 관련된 이 조직 또 체계의 강화 다시 말씀드려서 내부 통제에 관련되는 뭐 이사회 또 대표이사 또 경영진들의 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첫 번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부 통제 제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자면 뭐 준법관시 조직이 있긴이지만 사실상 그 인원수도 부족하고 또 전문가도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이 사항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인식을 하고 이런 준법감시 조직의 이상 강화 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유인책 그러니까 인센티브죠. 내부 통제가 잘 된 금융기관 내에서는 좀 더 뭐 검사 주기를 연장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4쪽을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인데 이제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이사회 그 역할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배구조법에 내부 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렇게 이사들이 이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잘 작동이 되는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준법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고 하는 준법 관시인이 있고 그 이제 준법 관시 그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준법 관시인이 지금은 이제 이사가 아니고 뭐 대규모 금융기관인 경우는 이제 뭐 부행장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 이렇게 임원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일반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게 말이 잘 안 막힌다는 거죠. 뭐 문제가 있을 때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위가 낮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어도 준법 관시인 경우는 그 임원급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범위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법 관시인이라는 이 역할이 법률 지식도 필요하고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필요하고 이렇게 한데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과연 뭐 일부 금융기관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준법관시를 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내부 통제 업무 관련 경력, 예를 들면 뭐 2년 정도를 한 사람이 이 준법관시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도 제도 개선 방안에 담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준법감시 업무 전담 인력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논의 과정에서 업계에서 얘기가 참 일은 많은데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내부 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방안이 이건 강제적, 의무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면 그런 나름대로 금융기관들이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준법관시 조직의 인력의 확충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공고하는 정도. 뭐 강제하기는 사실 그 어렵죠. 각 금융기관마다 특성, 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 아니었군요. 네. 자, 6쪽을 보시면 이제 임원에 대한 적극적 자격 요건 또 사후 보고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지배 구조와 연결이 돼 있다. 즉 내부 통제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 있는 임원이 경영진이 되어야 내부 통제가 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지금 현재 제도보다 조금 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업무 집행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내 이사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그 적극적 자기 요건이라 해서 예를 들어 뭐 금융의 전문성 뭐 이런 그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임원들도 적어도 금융업에 대한 뭔가 지식 경험을 있는 그런 분들로 해야 내부 통제가 잘 작동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보완책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적격성 심사 제도인데요. 우리 12일 날 국회에서 발표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제 그런 사항인데 아직은 감독 당국이 이 사전 적격성 심사를 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융기관들이 이게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통제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기관들이 임원 선임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고가 자세하지 않아서 사실 그 보고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보고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왜 이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자료로 첨부해서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좀 시장이 규율하도록 그런 제도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봤습니다. 뭐 시행을 해보고 또 그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또 한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이제 그 삼성증권 사례도 보시는 것처럼 그 정보기술 IT 쪽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 총재 부분에서도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정보기술에 관련된 내부 통제를 좀 더 철저히 점검하는,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이 점검을 받는 그런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국외 영업점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으로서는 우리 농협은행 사례처럼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외 영업점을 신설하려고 한 경우는 현재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보고할 때 그 국외 지점 또는 그 현지 법인에 대한 내부 통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한 번 더 감독 당국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쪽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통제의 그 운영에 대한 실효성,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인데, 그 내부 통제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시가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제도긴 하죠. 그러니까 시장 규율이 작동하는 하나의 제도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융간에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 안에 대해서는 업계 자문단 쪽에서는 뭐 적지 않은 그런 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어쨌든 시장 규율이 작동하는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 운영에 있어서 뭐 금융기관의 어떤 영업 비밀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제외해서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이 개인 그 금융관 직원들의 개인적인 유의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횡령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채무가 과다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금전을 다루고 있는 경우라면 사람 이상 좀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 이제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 채무 현황을 주기적으로 그 해당 금융기관에 장에게 보고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한번 저희를 제시를 해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업계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거는 취지는 좋기 때문에 금융관이 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봤고요. 자, 이제 9쪽을 보면 이제 이 교육과 연수 강화 제도입니다. 이거 이제 내부 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 뭐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윤리 교육.
외국의 사례들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윤리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관 임직원들에 대해서 효과도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임직원들을 위한 그런 교육 제도의 강화 방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부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준법감시부서 직원들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순환보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내부 통제 업무가 이게 후선 업무다 보니까 소위 이제 인기 있는 직무 분야가 아니죠. 이게 전문성 확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담당자들에 대해서 좀 더 연수를 강화를 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독 당국과 또 금융 전문 연수기관들, 한국금융연수원이라든지 또 보험연수원, 투자교육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내부 통제 전문가를 위한 그런 연수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금감원에서 일일 그 워크숍을 운영하긴 하는데 이제 하루짜리다 보니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좀 확대하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그다음에 이 감독 당국의 지원 문제, 즉 유인책 부여, 이게 이제 어쩌면 잘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통제 부분이 우수한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연장을 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인책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 감독원이 이제 그 경영 실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좀 지금보다 내부 통제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방향도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이 금융 사고들이 이 유형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융기관이 금융사고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들이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도 이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감독당국이 이 금융사고를 분석을 한 그런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금융기관에 배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방안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금융 권역별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은 저희들이 이제 각 금융 권역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수한 분야들이 이제 있어서 몇 개 짚어봤는데요. 이제 은행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금리 산정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법에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부당한 금리 산정 행위를 추가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11쪽에 이제 이 금융투자회사 쪽에서는 삼성증권 사례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해봤고, 보험 쪽에서는 이제 보험금 지급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급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12쪽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 한 80쪽이던가요?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원래는 한 120페이지였는데 저기 우리 감독당국에서 이렇게 편집할 때 줄였더라고요. 80쪽으로. 그래서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80 몇 쪽인가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거 올렸다고 그러고 우리 기자분들한테 다 이렇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 다 못 보셨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목적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들도 보고 또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좀 공유를 하도록 이런 목적에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금감원 사이트에 좀 게시를 하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보시면서 그 내용에 또 의문이 있으면 또 이제 질문을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감독 규정 개정 사항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 사항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법이 될 텐데요. 감독 규정 개정 사항은 뭐 아시겠지만 이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죠. 우리가 이제 금감원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지배구조 감독 규정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물론 감독원하고 잘 협의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법률 개정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원회도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어서 뭐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회의 그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금융위원회하고 국회가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4개월간 이제 진짜 무더운 폭염 속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는데 저는 휴가도 가지 못하고 했는데 그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만든 의견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감독당의 의견도 듣고 또 업계 의견도 많이 들어서 잘 작동이 되는 그런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뭐 금융당국 특히 이제 금융위원회 입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제도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의견 절차를 거쳐서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이제 TF는 말 그대로 진짜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 작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TF 위원장을 맡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 금융 현안에 대해서 이런 감독 당국이 물론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더 작동이 잘 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그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금융기관에 잘 작동이 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금융감독원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사실상 권고안인데 이 권고안이 실제 제도화가 잘 돼서 다시는 이렇게 금융기관들의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안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덜 일어나고 또 크지 않는 그런 사고가 되면 그래도 제도 개선 방안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